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말투를 듣고 옷차림을 살펴보죠.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손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표정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손은 몸에서 가장 진실한 부위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쉽게 긴장을 드러내며 가장 자연스럽게 타인을 대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소개팅을 나갔고 상대는 괜찮은 직장, 단정한 외모, 공손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그녀는 이상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상대의 손이 계속해서 테이블 위를 툭툭 건드리거나 자신의 손을 향해 너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손은 단 한 번도 편안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대는 거리를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 같았고, 결국 그녀는 그날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말은 좋았지만 그 사람의 손이 불편했어요. 무의식 중에 자꾸 나를 침범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작은 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은 그 사람의 본성과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세요. 책상 아래로 가지런히 모은 손,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진 손, 상대에게 닿지 않도록 조심하는 손. 이런 손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경계가 분명하고 타인의 공간을 존중할 줄 압니다. 반대로 상대의 공간을 자주 넘나들고 말할 때마다 손으로 방향을 지시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에만 집중하고 상대의 불편함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손 하나에 그 사람의 배려, 긴장, 지배욕, 무례함, 심지어 불안감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말보다 먼저 손을 보세요. 그 손이 머무는 자리, 그 손이 다가오는 거리, 그 손이 움직이는 습관,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이 앞으로 그 사람과 맺게 될 관계의 온도와 거리까지 미리 말해주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손 하나에서 시작된 관계의 지혜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그 본성을 알아보는 두 번째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지인과 오랜만에 식사를 하게 되었고, 오래 알고 지냈지만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식당에 앉아 주문을 마친 후 그들은 오랜만에 삶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대화를 나누는 내내 계속해서 손으로 물컵을 돌리고 숟가락을 탁탁 두드리고 옷깃을 만지작거렸다고 합니다. 남성은 말했습니다. 그날 느꼈어요. 그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구나. 자기 안에서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손은 마음을 먼저 움직입니다. 손의 위치, 손의 움직임. 이건 말보다 훨씬 빠르게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손이고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말의 속도입니다. 말이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타고난 말투일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활달해서일 수도 있고 긴장해서 빨라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항상 말이 빠르고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기도 전에 또 말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그건 단순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깊은 무의식이 반영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대화가 아니라 경쟁이 시작됩니다. 말을 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고 상대의 반응을 고려할 틈이 없고 결국 그 자리에서 존중은 사라지게 됩니다. 한 상담자는 말했습니다. 말이 빠른 사람은 자기 감정을 빨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만큼 타인의 감정에는 무뎌진다. 말이 빠른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이 빠르면서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타인의 내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말로 공간을 채우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을 천천히 하지만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의 침묵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감정을 통제할 줄 알고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사람입니다. 말의 속도는 그 사람의 감정 속도와 비례합니다. 급한 사람은 조급함으로 상처를 주고 여유 있는 사람은 침묵조차 따뜻한 배려로 만듭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두 번째 기준, 말의 빠르기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말을 빨리 하느냐보다 상대의 말을 들을 줄 아느냐, 자기 말에만 몰두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으로 조금 더 깊이 사람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노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몸담았고 수많은 제자들과 동료를 만나왔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사람을 가장 빨리 알아보는 방법은 뭘까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손의 위치, 말의 속도, 그리고 눈빛이 멈춰 있는 곳을 보세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조금은 철학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말의 의미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자주 눈을 두는 곳, 그 시선의 흐름은 그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세 번째 기준,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보십시오.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는 사람, 상대의 얼굴이 아니라 옷차림이나 외모, 물건에만 시선이 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관계보다는 정보나 이득을 먼저 따집니다. 반대로 대화 중 눈을 자주 마주치려 하고 상대의 감정에 반응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표정으로 공감하는 사람은 상대를 사람으로 존중하며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가 자신을 한 번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식탁, 메뉴판, 주변 사람들을 힐끔거리며 자기 말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대상이 아니라 그냥 절차 같았어요. 마치 오늘 만나고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다는 식이었어요. 사람은 진심이 담긴 관계 앞에선 시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표정을 살피고 그 반응에 귀 기울입니다. 시선을 피하는 사람, 시선을 자꾸 딴 데 두는 사람은 자기 안에 솔직하지 못하거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시선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눈빛 하나에 그 사람의 정직함, 공감 능력, 집중력,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가 담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준은 시선의 방향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은 무의식 중 경계와 본능을 보여주고 말의 빠르기는 감정과 인내심을 보여주며 눈빛은 마음을 얼마나 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 거의 다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를 조금은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 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말은 어떤 속도로 하고 있는가? 눈은 누구를 향해 머무르고 있는가? 관계를 잘 맺고 싶다면 그 모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돌아봐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세 가지 기준이 왜 그토록 정확하게 사람을 드러내는지를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비언어적 행동이 인간관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말의 내용보다 행동과 표정, 손짓과 시선 등 비언어적 요소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였던 에이미 커디는 TED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의 언어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감정을, 감정은 행동을 바꾼다. 결국 사람이 무엇을 느끼는지는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상대도 그걸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보다 말을 할 때의 손의 위치, 눈빛이 머무는 방향, 말이 흘러가는 속도가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언어보다 습관에서 드러나며 그 습관은 가장 작고 반복되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다. 손을 어디에 두느냐는 타인의 공간을 어떻게 존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의 빠르기는 내 감정의 속도와 상대와의 거리를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눈빛은 관계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스쳐가는 일로 여기는 사람인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한 CEO는 임원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의 이력서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면접실에 들어와 의자에 앉을 때 손이 어디에 머무는가, 면접관과 눈을 맞추는 시간이 얼마인가라고 말합니다. 그 몇 초의 몸짓에 수십 년의 태도와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경계감과 배려심을 읽을 수 있고 말을 얼마나 빠르게 쏟아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조급함과 자기중심성이 드러나며 시선을 얼마나 따뜻하게 머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관계를 얼마나 진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결국 관계를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말을 감싸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 태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단순한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사람을 빠르게 그러나 깊이 있게 바라보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기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어도 몸은 절대 속이지 못한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는 긴장, 무례함, 배려, 지배욕 같은 심리 상태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은 신중하게 꾸며도 손의 위치, 말의 속도, 시선은 훈련되지 않으면 금세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 가지 기준을 어떻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손의 위치를 보는 법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사람이 손을 어디에 두는지 살펴보세요. 무릎 위나 테이블 아래에 조용히 두고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손이 테이블 위를 계속 휘젓거나 상대방의 손, 팔, 물건 가까이로 자꾸 다가가고 무의식적으로 건드리는 사람이라면 그건 경계를 무너뜨리는 습관이고 타인에 대한 감각이 무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말의 속도를 유심히 들으세요. 대화를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쉼 없이 이야기한다면 그건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전 상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고 잠시 생각한 후 말하는 사람은 이해하고 나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인간관계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만들어주는 태도입니다. 셋째, 시선을 보세요.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눈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표정을 살피며 감정의 리듬을 맞추려는 사람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눈이 자꾸 핸드폰, 시계, 주변을 향하고 사람보다는 상황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에서 감정적 연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도 그 사람의 진심이 변했는지를 조용히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의 말이 빨라졌고 손이 조급해졌으며 눈이 나를 보지 않는다면 그건 그 관계에 어딘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단순한 테스트로 여기지 말고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감지 센서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맺는 관계를 지켜보는 기준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어떻게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고 평온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마지막 정리와 함께 따뜻한 조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혹은 오래된 관계 속에서 조용히 그 사람의 본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의 위치, 말의 속도, 그리고 시선의 방향. 이 세 가지는 그저 행동의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근육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늘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못 보았을 뿐입니다. 사람은 숨을 쉬듯 손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눈을 둡니다. 그건 억지로 꾸미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진심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겉과 속이 너무 다르더라. 사람을 잘못 믿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드러낸 사소한 신호들을 우리가 지나쳐온 것뿐입니다. 손이 자꾸 남의 영역을 넘나들 때, 말이 빠르고 자신의 이야기만 쏟아질 때, 눈이 나를 향하지 않고 나를 통과할 때, 그건 이미 그 관계가 어긋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상대를 알아보는 기준이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손을 조용히 모으고 있는지, 상대의 말에 천천히 반응하고 있는지, 눈을 맞추며 마음을 나누고 있는지, 우리는 모두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관계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사소해 보여도 그 사소한 것이 모여 믿음이 되고 신뢰가 되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말보다 태도입니다. 관계를 잘 이어가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태도를 조심스럽게 다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면 질문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그 사람의 손을 보고 말의 흐름을 느끼고 눈을 바라보세요. 거기에 그 사람의 본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갈지 조용히 거리를 둘지를 그 순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따뜻하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아주 작지만 정확한 3가지 기준. 첫째, 손의 위치를 보세요. 손은 그 사람의 경계를 말해줍니다.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손은 배려와 인격이 깃든 손이고, 무심코 상대의 영역을 넘나드는 손은 무례함과 자기중심적인 태도의 상징입니다. 둘째, 말의 속도를 들으세요. 천천히 말하며 상대의 말을 듣는 사람은 관계의 여백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이 빠르고 자신의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은 상대를 도구처럼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시선을 보세요. 눈빛은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존재로 존중하는 사람이고, 자꾸 시선을 피하거나 휴대폰, 주변 풍경에만 머무는 사람은 그 자리에 진심을 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3가지를 통해 사람을 단정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속지 않기 위해, 내 삶의 중심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말에만 기대지 마세요. 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의 위치, 말의 리듬, 눈의 방향은 그 사람의 본능과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본능과 습관은 오랜 시간 쌓인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주는 진짜 얼굴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누구나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사람의 손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눈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이미 관계의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제야 후회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차분히 바라보세요. 말보다 움직임을, 설명보다 행동을,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을 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못 본 게 아니라 보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평온해지길 바랍니다. 이 작은 기준 하나가 여러분을 필요한 인연에서 구하고 진짜 따뜻한 사람들과 깊은 신뢰를 나누는 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처음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보였던 손, 말, 눈빛의 기억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다른 누군가에겐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깊은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시선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